안녕하십니까. 화자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통 서비스인 해피 뉴 이어를 기획한 해피어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 배경입니다. 청각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청각장애인 비율은 높은 편이며 다른 장애와 달리 후천적으로 출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장애의 유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애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소통을 위한 방편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 출현 시기는 40대와 50대의 차이도 큰 폭을 보이고 있지만 70세 이상의 나이에 출현한 경우가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30세 이후에 청각장애가 발현합니다. 이러한 청각장애의 특성상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청각장애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개봉한 영화 코다는 농인 가족 중 유일하게 청인인 루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합니다.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모든 판단을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청인보다 수용할 수 있는 정보력이 제한적이며 정보의 접근성이 낮아 정보를 늦게 획득하거나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음, 환경음, 말소리와 같은 소리 정보들에 대한 농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존 서비스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뜻을 가진 소보로는 인공지능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보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음성을 인식해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큐포올은 아바타 수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수어 번역 시스템에 문장을 입력 시 이를 아바타가 수어로 표현하여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줍니다. 이큐포올은 인공지능과 최신 기술을 융합하여 포용적 기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 방송 AI 서비스는 대부분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어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들은 모두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존 서비스들과는 조금 다르게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소통 음성인식 알림 서비스를 생각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시야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한 소리 정보를 얻기 어렵고 특히 아이가 있는 청각장애인 부모라면 자신의 시야 밖에서 일어난 아이의 위급 상황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런 아이의 위급 상황뿐 아니라 배우자, 반려동물의 소리 정보를 청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로 보여준다면 좀 더 나은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될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자인식은 화자식별과 화자인증으로 구별되는데 저희가 쓸 기술은 화자식별로 이것은 여러 화자의 음성이 등록되어 있을 때 입력된 음성이 어떤 등록 화자와 가장 유사한지 찾는 것입니다. 첨부된 표를 보시면 음성 파형이 입력되고 특징 추출 후에 주어진 음성이 등록된 화자들 중 어떤 화자로부터 왔는지 식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미지인 화자의 발언은 등록된 화자의 음성 모델과 비교 및 분석됩니다. 이후 음성 모델 중 가장 높은 매치가 되는 모델로 구분됩니다. 어쿠스틱 퓨처는 짧은 음성 구간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자주 쓰이는 어쿠스틱 퓨처로 MFCC가 있습니다.
MFCC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주파수 특성만으로는 높은 신뢰도의 화자인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된 음성으로부터 추출한 어쿠스틱 퓨처들을 모아서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어터런스 레벨 퓨처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입력 음성 샘플 단위로 추출하여 주어진 음성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어쿠스틱 패턴을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입력 음성 샘플의 길이와는 독립적으로 정해진 크기의 어터런스 레벨 퓨처가 추출되어 음성 길이가 상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추출된 어터런스 레벨 퓨처들을 비교하는 과정으로서의 화자의 독자성을 찾는 단계입니다. 각각의 등록된 화자의 음성 샘플과 새로 입력받은 화자의 음성 샘플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중 가장 높은 유사도의 화자가 선택됩니다. 음성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징 벡터인 MFCC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특징 벡터화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소리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다음은 어터런스 레벨 퓨처 알고리즘에서 쓰이는 딥러닝 기반 임베딩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프레임 레벨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했던 MFCC와 같은 네트워크로 유의미한 화자 정보가 적어 인접한 프레임 혹은 더 넓은 범위의 프레임들의 걸친 맥락을 고려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 풀링 레이어는 프레임 레벨 시퀀스를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정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한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화자들과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설치할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를 보면 먼저 유저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저 프로필 등록 후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화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화자의 경우 관리 버튼을 통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성 학습을 통해 해당 화자에 대한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정 인물과 마주할 일이 적을 때는 인물 뮤트를 통해 제외시켜 주어서 인식 정확도를 보조합니다. 화자 알림에 히스토리를 남겨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기기 알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자의 목소리를 인식하면 잠금 화면에 팝업 알림을 띄웁니다. 상세 보기를 원한다면 알림을 눌러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잘못된 알림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는 기술을 적용하는 데 드는 적은 비용 및 기술 적용의 편의성입니다.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에 연동해 소리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정생활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딥러닝 기술의 특성상 사용자가 사용함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와 함께 해피 뉴 이어의 화자 인식 모델의 정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청각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해피 뉴 이어의 등장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비장애인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있었던 불편함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주변 웨어러블 장치들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생활 밀착형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를 통한 적절한 웨어러블 기기 사용 사례는 향후 스마트폰과 연계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시 많은 도움이 되어 침체된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해피어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